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 발생하면서 인접 시군은 방역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생 지역이 북한과 가까운 경기 북부 지역이다 보니 접경 지역은 비상인데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경을 넘나드는 야생 돼지를 통해 전파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남북 방역 협력의 필요성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오늘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내일은 남북 정상이 공동 성명을 낸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전 방역과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지만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접어들면서 방역 협력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혹시 이 멈췄던 남북 관계의 진전을 다시 가져올 수 있길 바라는 건 헛된 기대일까요? 2019년 9월 1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꼬맹이들이 니네 집에 TV 있어? 라고 다퉜다고 하죠. 요즘에는 니네 집 TV 얼마나 커? 이 기능이 있어? 이런 걸로 싸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TV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들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어제는 이 삼성과 LG가 이 TV 때문에 싸웠다네요. 자세한 이야기 이효훈 IT 컬럼니스트와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효훈입니다. 왜 웃으셨어요? 이렇게 싸워본 적 없으세요? 아니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처음으로 컬러 TV가 들어와가지고 동네 친구들 다 모여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봤던 경험이 있어서요. 그걸 자랑해본 경험이 있으시군요. 굉장히 어린 시절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렇군요. 자, 일단은 이 삼성과 LG가 싸우고 있는 새로운 텔레비전 기술인 8K라고 있습니까? 이 기술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그냥 고해상도 TV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8K에서 K가 이 천의 약자거든요. 그 킬로그램, 킬로미터 할 때 그 K예요. 네. 그래서 가로 해상도가 한 8,000쯤 되는 그런 해상도를 가진 이제 그 TV. 그래서 이제 8K TV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질이 좋은 TV다. 예, 구체적인 해상도는 뭐 가로 7,680, 이제 세로 4,320. 그거 몰라도 돼요? 예. 그냥 화질이 좋은 TV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싸웠다는 건 우리 TV가 화질이 더 좋아 이걸로 싸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간단하게 말하자면 좀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러면 두고 삼성과 LG가 싸운 그 TV의 상품이 삼성은 QLED TV. QLED TV고 LG는 OLED TV. OLED TV.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 네. 사실은 우리가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지만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양 기업이 이렇게 싸우는 건 별로 보기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LG전자가 디스플레이 기술 설명회를 열고 삼성 걸 비교를 했죠. 말이 비교지 거의 뭐라 그래야 될까? 아주 공격을 한 건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LG가 지적하는 게. 일단은 LG 쪽에서 지적하는 것은 삼성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AK TV가 진짜 AK TV가 이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질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RCDM이라고 해가지고 국제 디스플레이 개측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한 그 TV 기준을 얘기할 때 이 해상도를 더해서 이제 그 화질 선명도라는 게 있어요. 이제 CM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한 50% 이상이 돼야지만 이제 이 AK나 이런 특정 TV가 된다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삼성에서 판매하고 있는 지금 AK TV는 이 화질 선명도가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떨어집니까? 전문가가 실제로 보기에? 떨어집니다. 실제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AK TV가 아니고 그냥 4K TV랑 다를 바 없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AK TV 선명도가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게 LG의 주장인 거예요. 예. 맞습니까? 예.
네. 국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국제 표준은 이제 국제 디스플레이 개측위원회에서 네. 정한 표준이요. 아까 말씀하신. 예. 그러면은 그쪽에 뭐 제소라고 해야 되나요? 뭐 신고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까? LG에서? 뭐 딱히 그러지는 않는데요. 국제 디스플레이 개측위원회에. 예, 왜냐하면 꼭 여기서 개측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뭐 제품 출시할 수 없다 이런 건 이제 아니니까요. 근데 LG전자는 앞으로 국제 디스플레이 개측위원회 회의에서 예. AK 화재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는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삼성TV가 미치지 못한다라는 판단을 국제 디스플레이 개측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이 TV에서는 이제 8K를 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전에 4K 때도 이 비슷한 논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 ICDM에서 한번 이 정리를 해서 4K로 표시를 하려면 이런 기준을 통과해야만 된다라고 한번 정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준을 제시해 준 적이 있군요. 네. 이 싸움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전문가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LG와 삼성TV의 차이점이 좀 궁금해요. 이 두 브랜드의 TV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죠. 네. 네. 실제로 저희는 뭐 삼성과 LG 싸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세계 1위, 2위 싸움과 이제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삼성과 LG 같은 경우는 현재 내놓고 있는 AKTV 같은 경우가 완전히 솔직히 말하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TV들입니다. 이제 LG 같은 경우는 OLED 방식으로 이 TV 패널을 제조를 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따지자면 원칙적으로 따지자면요. LCD TV인 거죠. 네, LCD TV인데 그 뒤에 어차피 LCD TV는 안에 있는 픽셀 하나하나가 빛을 못 내서 뒤에 백라이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백라이트를 좀 이제 얇게 달고 그다음에 화질 선명도를 높여서 그래서 이제 QLED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LG는 OLED고 네. 삼성은 LCD TV 뒤에 그러니까 된다는 게 그 퀸텀 닷 필름입니까? 퀀텀 닷 그 필름? 필름이요. 네. 그 필름은 그거는 이제 화질을 높이는 기술이고요. 네. 그다음에 LED가 붙은 게요. 이 LED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백라이트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삼성은 OLED가 아니다. 예. 이거는 객관적인 주장이죠. 실제로 이 대화면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은 네. 실질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독점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독점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네. 왜냐면 이게 LG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네.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를 좀 제가 여쭤봤고요. 우리 평론가님이 LG 관계자는 아니시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LG가 주장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서 말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TV가 AK라는 말을 쓰면 소비자 기만이다. 이렇게까지 예.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일견 동의하세요? 이게 LG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 그 4K TV가 나왔을 때 네. 삼성이 LG전자를 이렇게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화질 선명도가 당시 이제 LG전자가 한 60% 정도 나오고 삼성이 90%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화질 선명도가 떨어지니까 니는 4K가 아니다라고 이제 공격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4K, 예. AK 전에 4K. 예. 그래서 네. 이제 이 국제 디스플레이 개측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해상도랑 이 화질 선명도가 50% 이상이면은 4K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쭉 정리를 했던 겁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요즘 삭발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심상정 의원이 예전에 그 자유한국당 쪽 분들이 삭발하는 건 빨갱이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그걸로 다시 공격하려고 좀 비슷하네요. 저는 공격받았던 걸로 다시 공격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는 예전에 자신이 그렇게 한번 공격을 받았으니까 왜 지금은 너희들이 이제 이런 걸 못하면서 8K라고 하냐라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또 8K TV 기준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8K AK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8K TV를 만들기 위한 단체가 있어요. 네. 이 단체에서 막 그 정한 규격은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단체에는 이제 소니나 LG나 필립스 같은 주요 회사들이 아직 참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8K다라고
뭐 공인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AK를 충족하려면. 네. 그러면 지금 AK 기술이 LG나 삼성과 같은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이 독보적인 건 맞습니까? 해외랑 비교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OLED 패널 같은 경우는 한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LG가 거의. 예. 네. 그리고 이 소형 OLED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삼성이 제일 잘하는 회사고 이거는 아마 다들 아실 이야기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고해상도 TV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작년에 삼성이 가장 먼저 상용화를 했던 네. 분야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LG가 8K 테이블 TV를 내놓으면서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 자체는 굉장히 좀 앞서 있긴 한데요. 뒤에서 중국 회사들이 솔직히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1, 2위가 이렇게 싸우면 네. 이 싸우는 틈새를 이용해서 뒤에서 아주 급하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이나 네.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뒤집지 않을까. 이런 우려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는 뭐 가격으로 이제 그렇진 않습니까? 많이 이제 하긴 할 건데요. 이제 올해부터 다른 회사들도 조금씩 중국에서 8K TV들 다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뭐 어디는 이제 5G 통신이랑 연결해가지고 아예 시제품 내놨어요. 네. 쓸 수 있는 8K TV를.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앞서 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기술이라는 게 한 번 일단 치고 나가면 가속도가 붙잖아요. 사실 LCD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에 앞으로 한 10년 안에 거의 이제 투자가 끝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지금 OLED나 아니면 마이크로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최신 기술 쪽이 좀 더 푸시를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들 기술은 절대 뺏기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싸우다 뺏기면 어떡하냐고요. 성장할 수가 있어요. 싸우다가 성장할 수 있다. 네, 지금 8K 논쟁이 나오면서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4K TV 가격이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장점이 하나가 있고, 네. 다른 하나는 제가 이거 뭐 원래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얘기지만 실은 제가 이 8K TV 논쟁 나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퍼포먼스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노이즈 마케팅입니까? 일종의? 사람들이 AK TV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솔직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 관심도 없었잖아요. 근데 어디서 관심을 쫙 모으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 존재감을 좀 각인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서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네. 싸움에서 이제 LG가 삼성 TV를 분해까지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용서가 됩니까? 서로 얻을 수 있는 싸움이라면 저는 좀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분해해서 공개를 하는 것, 그러니까 타사의 제품 공개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좀 납득이 안 될 거는 같은데요. 실은 어쨌든 타사 제품이 나오면 상대방 회사가 사서 분해를 해보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아니, 그렇죠. 그건 당연하지만 그거를 본인들 상품 소개하는 시간에 타사 걸 분해해서 보여주는 건 그만큼 뭔가 지금 확실한 인지도, LG에서 이번에 OLED TV를 출시하니까 처음 출시해서 딱 나오니까 확실하게 뭔가 인지도를 높이고 각인시키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제로 OLED TV랑 이제 LCD TV랑 이제 큰 차이점 중에 하나거든요. 네. 삼성과 LG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싸운다라고만 생각하고 볼 때랑 세계 1, 2 기업이 싸운다고 생각하고 볼 때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건 훨씬 더 치열하고 치졸해도 좀 이해가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 맹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싸움이 소모적이 아니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요. 삼성과 LG의 싸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제 기억으로도 몇 년 전에 LG 임원이 해외 가전 박람회 갔어요. 2014년이요. 삼성 세탁기 고의로 부쉈다고 이거 재판까지 갔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게 2014년 이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1년 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좀 많이 시끄러웠다가 1년 후에 서로 아마 민사로 서로 소송을 걸었던 거는 상호 다 서로 이제 취소하기로 했던 것 같고요. 2016년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그때 파선을 일으키셨다는 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난 걸로
종료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싸움도 좀 냄새가 나네요, 이러니까. 이것도 뭐 알려주려고 노이즈 마케팅 아니에요? 다 그 이야기 못 드리지만 좀 뒷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죠. 생생경제는 아니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들 뭐 매년 CES 같은 이런 전시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LG나 삼성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비밀병기 TV를 몰래 한 대씩 이제 더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서 그래서 우리 회사를 약간 압살할 만한 좋은 거를 딱 발표를 하면 더 압살할 만한 다른 TV를 쫙 보여주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당장 팔 건 아닌데 어떤 상대방의 어떤 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 전략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공개를 안 하면 우리도 공개 안 하는 거고.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커브드 TV 나올 때 실제로 지금 커브드 TV 쓰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근데 당시 엄청난 혁신으로 이제 칭송받았던 커브드 TV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개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참 1등 하기도 어렵고 1등 자리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또 2등 하기도 어려운데 또 2등은 또 1등을 추격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늘 안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3등이 속편한 것 같아요. 3등은 살아남는 걸 걱정해야 되거든요. 분위기가. 요즘은 그렇군요. 1등, 2등만 살고 3등부터는 약간 좀 눈에 안 띄는 그런 존재. 예를 들어 저희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소니 같은 회사들 존재가 엄청나게 컸었잖아요. 소니, 파나소닉 이런 뭐 샤프. 근데 지금은 저희들 솔직히 전자제품 분야에 있어가지고 존재감을 거의 가질 수가 없거든요. 3등은 언제나 밀려날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서운 세상입니다. 생생경제는 그래도 한번 1등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1등 아니셨나요? 제 마음속에는 1등이에요. 네. 저희 스태프들 마음속에는 1등이지만 가져봅니다. 저도 이렇게 좀 치열하게 한번 싸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생생경제를 가지고 싸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조금 다른 이야기 해보면 지금 LG가 사실은 이 배터리 전쟁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분야라고 하죠. SK하고 좀 극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기술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기술 유출 쪽의 문제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회사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쯤 되면 이제 뭐 LG 화학이랑 SK 이제 이노베이션 이쪽으로 가는데 이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게 기술 같은 부분들이 가지고 나가서 이쪽 상대편 회사에 넘기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쪽 회사에서는 그냥 그 회사 사람들을 뭐 받은 적은 있지만 특히 우리가 기술을 뺏으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이윤이 걸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원래 LG라는 회사가 이렇게 싸움을 좋아하는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2등에서 1등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약간 지금 경기가 워낙 좋지 않고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좀 공격적으로 나서서 시장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 시장에서 이 전자제품 다 조금 물품마다 다르겠지만 삼성이 그래도 1위인가요? 1위죠? 맞죠? 그냥 숫자로만 따지면은 이제 뭐 중국 회사들 하이얼이나 이런 회사들 하이센스 이런 회사들이 좀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TV만 놓고 보면은 이제 한국 회사 두 회사가 이제 1등을 가지고 있는데 TV 시장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게 한 2015년쯤에 최고 정상을 찍었어요. 삼성이요?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TV 시장 전체가요. TV 시장 전체가 전 세계적으로 한 2억 7천만 대 넘게 팔려가지고 최고치를 찍었다가 그때서부터 다들 이제 동반 하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사실 2015년도에 TV 사면 뭐 몇 년은 쓰니까 그때 그렇게 많이 팔리면 조금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매년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게 시장이. 그리고 옛날 TV를 좋은 걸로 바꾸는 분도 있고 이런데 이게 작년에 한 2억 2천만 대로 확 줄었습니다. 줄고 근데 이 와중에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이 65인치 이상 대형 TV들입니다. 이게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 가까이 성장을 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거익선이라고 해가지고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나라고 그리고 요 대형 TV가 팔리는 거는 한 매출의 한 10% 정도일 겁니다. 전체 따지면 10% 정도밖에 안 팔리는 그 이하예요. 근데 이익은 한 그렇겠죠. 40% 이상
가져가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군요. 굉장히 좋죠. 근데 그렇군요. 이쪽 가전제품 시장이나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상위 10%가 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제 보장해 주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처럼 조금 더 그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서로 좀 다투거나 아니면 그 기술을 비교하는 이런 일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TV 시장에 불꽃 튀는 경쟁, 어제 있었던 삼성과 LG와의 갈등에 대해서 이혼 IT 컬럼니스트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4039님이 생생경제는 한 가지를 알려줘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멋진 방송입니다 하셨는데 요거 한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K TV의 승자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 네. 근데 기술 면에서 LG가 앞서는 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느냐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제 시작인 단계여서 그렇습니다. 8K TV가 작년에 이제 처음 출시가 돼가지고 네. 올해 이제 시장을 이제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의 승자는 일단 한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한국이면 됐네요. 뭐 삼성이든 LG든 한국이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만족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이 시장이 확대되고 네. 물건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판매되면 그때 또 한번 우리가 승자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훈 IT 컬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